자, 시작해보세. 자, 요번엔 명언소설인데, 시끄러, 이놈들아. 자, 32쪽에 명언소설, 유사 명언소설이죠. 유사 명언소설. 명언소설인데, 금오신 하시는 5편이 모두 다 명언소설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언소설은 뭐라고 그랬어요? 부부가 되지 못하고 둘이 다 죽는 게 명언소설이잖아. 그죠? 아닌 것도 있긴 해요. 부부가 안 되는 거 있거든요. 근데 커다랗게 그냥 전기소설이라고 생각하자. 자, 첫 번째 작품. 거시기가 썼던 거시기입니다. 자, 요놈은 누가, 혜원이 왜 이렇게 좋아해, 자, 이번엔 누구냐면 양생이라고 있어요. 양씨겠죠? 양씨. 양씨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절에서 요즘 말로 하면 총무입니다. 경제적인 거 이게 관할하는 총무야. 엄청 똘똘합니다. 엄청 똘똘해요. 하지만 여자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먼날 외롭게 지냅니다. 외롭게 지내고요. 미팅 나가면 맨날 퇴짜해요. 퇴짜를 맞아요. 딱 나가는 순간 여자들이 다 일어납니다. 근데 왜 일어날지 모르겠는데 다 일어나요. 그래서 어느 날 부처와 뭐 하냐면 저포놀이를 합니다. 부처와 저포놀이를 합니다. 저포놀이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윷놀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윷놀이를 합니다. 그런데 양생이 부처한테 그냥 저포놀이 하면 재미없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 소원 들어주기예요. 좋구나, 소원 들어주기 해서 소원 들어주기 저포놀이를 합니다. 근데 누가 이기겠어요? 양생이 이겨요. 그래서 그러면 너 양생 너의 소원은 무엇이냐? 저는 여자친구랑 사랑하고 싶어요. 저도 사랑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랬더니 부처가 그럼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마. 불전함 뒤에 가만히 있으면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전함이 뭐냐면 그 절에 가시면 이렇게 돈 집어넣는 데 있죠. 불전함 뒤에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여자가 조금 있다가 여자가 오더니 막 울면서 얘기합니다. 저는 남자가 그리워요. 남자를 만나고 싶어요. 결혼하고 싶어요. 해요. 그런데 저는 남자를 못 만나서 하늘에서 남자가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요.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해서 양생이 불전함에 있다가 여기 있지 하고 딱 나옵니다. 그래서 금만남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양생과 여인이 금만남을 합니다. 어디냐면 절에서 금만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인의 시녀가 오는 거야. 아니 주인 어른 나 외출하는 거 그렇게 싫어하더니 갑자기 여기를 왜 외출하셨어요? 했더니 음이 아니라 오늘은 좋은 남자를 만나서 좋은 날이었어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 시녀한테 여인이 얘기합니다. 너의 저 양생 저분을 모셔라 해요. 그래서 데리고 갑니다. 가는데 자꾸 산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양생이 좀 무섭기도 했어요. 왜냐면 계속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나 여인은 예뻤거든요. 깊은 산이 뭐가 문제겠어요? 계속 따라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여인의 집에 들어가요.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다시 진수성찬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행복하게 놉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인이 울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원래 죽은 여자예요.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있어요? 양생이 너무 기쁜 겁니다. 내가 당신같이 예쁜 여자한테 소원을 뭘 못 들어주겠소? 얘기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은그릇을 가지고 시장에 가시면 우리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요 라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다. 은그릇을 가져가서 시장에다 가지고 가면 시장에서 아버지를 만난대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다? 어디서 나서서? 하생기우전에서 뭐라고 했어요? 금척이 있었죠? 그죠? 얘가 원래 먼저 작품이고요. 조선 전기에 있었던 먼저 작품이고요. 하생기우전이 이것을 베꼈다라는 평가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의 하생기우전은 아류작이다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은그릇을 가지고 시장에 이렇게 서 있었더니 이 여인의 하인들이 오더니 막 나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많이 봤죠? 그죠? 막 때려요. 너의 주인 어른을 만나뵐 거다 하면 또 때려요. 그래서 만났더니 어떻게 해서 주인도 때립니다. 이게 감히 내 딸의 것을 훔쳐가다니 막 때려요. 막 맞으면서 나한테 오히려 고마워야 할 텐데 나를 때리면 안 됩니다. 막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의 아빠는 뭐 하고 있었냐면 이 여인이 죽어요. 전쟁통에 죽어요. 그래서 일단 감회장을 합니다. 왜냐면 전쟁 상황에서 제사를 격식을 차려 드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감회장을 하고 전쟁이 끝난 뒤에 이 딸애를 무덤을 파려고 온 거야. 그래야 제대로 된 매장을 해주려고.
그래서 양생이 얘기합니다. 제가 제 얘기를 못 믿겠으면 당신의 딸을 내가 만나게 해줄게요. 그래, 말 잘했다. 어디서 만날 수 있냐 했더니 그러면 제가 아는 절로 오세요. 그 절에서 만날 수 있어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아빠하고 엄마하고 여러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절에 가서 밥을 차려놓습니다. 그래, 네 말 맞다라. 내 딸이 있다라면 여기 밥을 먹으라고 합니다. 왜 밥을 차리냐면 이 아빠는 어떻게 해서 제사를 지내러 온 거잖아. 그러니까 제사법을 올려놓은 거야. 그래, 한번 네 말대로 먹어봐라 해요. 근데 지금 우리 양생이 여기 앉아있고 여인이 앞에 앉아있고 여기에 지금 뭐야? 아빠가 있는 거야. 근데 양생의 눈에는 다 보이는데 아빠의 눈에는 양생만 보여요. 그래서 밥을 먹어라 해서 밥을 먹습니다. 먹는데 밥 먹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막 여기서 웅성웅성합니다. 오, 밥 먹는 소리가 들려? 막 들려 합니다. 그러나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 반찬 중에서 저 2개 중에서 먹도록 하라 합니다. 반찬이 딸애가 평소에 좋아하는 게 있고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시험을 하는 거야. 근데 반찬을 딸애가 좋아하는 걸 먹네? 저거 먹었어요? 맞아, 우리 딸이 평소에 좋아하던 거야.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럼 영화 같은 데 보시면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러면 뭐 너 눈에 보이면 내 딸의 내 딸만의 은밀한 그 비밀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막 알려달라고 하면 뭐 있잖아. 엉덩이에 점이 500개 있어요. 막 이런 거 하잖아. 그래서 그걸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맞아, 내 딸의 엉덩이가 500개 점이 있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내 딸이 앞에 있단 말이지, 그러면 너와의 결혼을 허락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제사를 지냅니다. 결국 제사를 지낸다는 건 어떤 의미야? 이승과 저승에 완전 분리시키는 거죠. 저승 빠이빠이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영원한 이별을 했다라는 얘기군요. 그러면 양생은 여인과 즐겁게 지냈으니까, 헤어졌으니까 딴 여자를 만나냐? 그렇지 않아요. 이 여인을 보내고 나서 어떻게 해서 양생은 지리산으로 들어갑니다. 양생은 지리산으로 쑥 갑니다. 그런데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잘 모르겠대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듣다? 어디서 많이 봤다? 이거 누구야? 김시습 자신의 얘기죠. 그죠? 그렇다면 양생이 김시습이라면 이 여인은 누구겠어요? 단종입니다. 단종. 그러니까 나는 임금은 나에게는 하나야. 단종 하나야. 그러니까 더 다른 임금은 없죠. 그러니까 다른 여인을 만나러 갈 리가 없는 겁니다. 이 글의 제목은 뭐죠? 이 글의 제목은? 그렇죠. 만복사 저폭입니다. 오케이. 요 놈은 만복사 저폭입니다. 내용을 끊으면 양생에 있는 절이 만복사라는 절입니다. 만복사에서 부처와 저포놀이를 했죠. 만복사 저폭이었습니다. 누가 쓴 거예요? 김시습이 쓴 거 5편 한다고 그랬죠? 김시습이다. 미상 이런 소리 하지 마라. 자, 요번엔 2번째 작품입니다. 거시기가 썼던 거식. 자, 요번엔 전반부와 후반부를 좀 나눠보세. 전반부는요,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현실적인 내용이고요. 후반부에는 조금 비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요번엔 누구냐면 이씨. 주인공이 이씨입니다. 이씨야. 이씨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요 담 너머에서 한 여인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들립니다. 야, 난 너 꼬시는 중 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 얘가 담을 훌쩍 넘어봅니다. 근데 봤더니 너무 예뻐요. 걔가 누구냐면 최씨 여인이죠. 최랑이라는 여자입니다. 랑은 그냥 여인이야. 최씨 여자, 이 얘기입니다. 근데 담을 이렇게 훌쩍 넘어봤을 때 최랑도 이렇게 봤는데요. 담 넘어보는 놈이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이생이 딱 내서 막 가슴이 심장이 막 뜁니다. 그러면서 야, 나는 너에게 꼬임을 당했구나. 막 시를 읊어요. 그랬더니 최랑이 그럼 우리 오늘부터 1일 얘기합니다. 그래서 둘이 사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랑이 얘기합니다. 오늘 밤 어디로 오면 내가 구멍을 뚫어 놓을 테니까 글로 와서 우리 사랑을 나누자 하면서 만나고 즐겁게 사랑을 합니다. 그러면 자, 둘이 만났군요. 이 소설은 만남과 이별이 반복적으로 구조가 나옵니다. 반복적인 구조입니다. 만남, 이별 이렇게 나와요.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써요? 개구멍 같은 데 들어가서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이제는 결혼을 해야죠. 그죠? 아주 결혼을 해야겠는데,
못합니다. 둘이 이별을 합니다. 왜냐면 이생은 가난하지만 양반입니다. 최랑은 부자고요. 중인계층이야. 그러니까 둘이 헤어지니까 최랑이 어떻게 해서 밥을 안 먹습니다. 나 밥 안 먹어. 단식투쟁이 들어간 거야. 그랬더니 최랑이 아빠가 너 왜 밥 안 먹냐? 저는 이생이랑 결혼하고 싶은데 밥 안 먹어.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가 이생의 아버지한테 갑니다. 우리 딸이 죽는다니 결혼시켜 줍시다. 그렇게 지네들이 좋아하는데 라고 했더니 이생의 아버지가 내 아들은 지금 아직 과거에 응시하지 않았지만 승상이 될 만한 그런 제목감이다. 근데 굳이 내가 결혼을 서두를 필요가 있겠느냐. 승상이 되면 더 대단한 여자들이 많을 텐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랑한테 얘기합니다. 아, 결혼 안 한대. 쟤 승상되니까 더 예쁜 여자한테 간대. 그랬더니 나 밥 더 안 먹어 합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또 어떻게 애가 타죠? 그래서 이생의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그러면 이별하는 이유가 바로 뭐야? 부모의 반대죠. 부모의 반대 때문에 서로 이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최랑의 아빠가 이생의 아빠를 설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 다시 만납니다. 만남 후 이번에는 결혼을 합니다. 잘 됐네. 그죠? 그런데 다시 한번 이별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이생과 최랑이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누가 들어오냐면 홍건적이 침입합니다. 홍건적이 들어와서 이생은 도망갑니다. 부인 놔두고 그냥 먼저 도망가요. 그랬더니 최랑 혼자 남은 거야. 그래서 홍건적이 최랑을 겁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최랑이 내가 너희들에게 겁탈을 당하느니 차라리 이리의 밥이 될 거야 하면서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죽었군요. 그러면 여기에 이별의 원인이 되는 건 뭐냐면 홍건적이 침입했군요. 홍건적의 침입이네. 그러면 만남과 이별의 반복 구조가 되고 있는 거 보이죠? 만났다, 이별했다, 만났다, 이별했다. 그죠? 여기까지는 되게 현실적인 내용이죠. 이제 후반부로 가볼게. 자, 후반부로 가면 다소 비현실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자, 비현실적이라는 건 귀신이 좀 나올 겁니다. 도망갔던 이생이 다시 돌아와요. 그랬더니 온통 집안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생의 아버지 엄마도 죽었고요. 그 다음에 최랑의 아버지 엄마도 다 죽었어요. 다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러나서 혼자 쓸쓸히 울고 있는데 저쪽에 달빛을 받으며 누군가 걸어와요. 누군가 봤더니 누가 왔냐면 최랑이 부활했습니다. 살아왔어요. 그래서 누구랑 결혼하냐면 이생과 부활한 최랑이 만납니다. 최랑이 둘이 만나 다시 사랑을 합니다. 그럼 물어보겠죠. 이생이 어떻게 왔어? 라고 했더니 최랑이 저는 여차여차해서 일이 밥이 되려고 겁탈을 당하는 걸 피하고 일이 밥이 되겠다는 생각에 자살을 했어. 하늘에 올라갔더니 옥황생자가 명부를 결계해봤더니 너는 지금 올 때가 아닌데 빨리 내려가거라 해서 다시 내려왔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미 한번 죽은 몸인데 그래도 당신과 사랑을 하고 싶은데 괜찮아요? 사랑해요 하고 둘이 다시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알콩달콩 다시 만나는군요. 그죠? 부활한 최랑과 만남을 해서 알콩달콩 살아갔는데 이제 다시 이별합니다. 요번엔 영원한 이별을 할 겁니다. 왜 영원한 이별을 하냐면 알콩달콩 살다가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최랑이 세상에는 명부의 법칙이라는 게 있대. 명부의 법칙은 뭐냐면 옥황상제가 글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최랑은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만 살아라. 철수는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만 살아라. 이런 명부가 있는 거야. 거기에 따르면 나는 오늘 죽어야 할 상이래요. 그래서 결국 죽었다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명부의 법칙에 의해서 영원한 이별을 했군요. 이별 후 다시 만났지만 결국 또 이별했군요. 그죠? 그러면 이생은 어떻게 했어? 이제 완벽하게 최랑과 떨어졌으니까 다른 여자와 결혼해야겠네. 그게 아니라 상사병이 걸립니다. 상사병으로 결국 이생도 죽었습니다. 다 비극적인 결말이네. 그 다음에 남복사 저폭이나 이놈들은 부부가 결국 어떻게 해서 결혼하지 못하고 죽은 얘기니까 명원소설에 해당되는 거네. 얘는 스님 나오는 걸 봤을 때 다소 불교적인 내용이었고요. 얘는 정절을 지킨다 뭐 이런 거니까 유교적인 내용이네. 이 글의 제목은 뭐죠? 그렇죠. 얘는 이생규 장전입니다.
내용은 이생규장전. 이생이 규는 넘보다, 그 다음에 장은 담, 장자입니다. 이생이 담을 넘보다. 자, 여기까지는 명운소설이지만, 자, 지금은 명운소설이면서 전기소설이야. 근데 이제 세 번째 작품은 명운소설은 아닙니다. 결혼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명운소설은 아니지만, 귀신이 나오는, 저승이 나온다는 걸 봤을 때는 전기소설에 해당됩니다. 자, 요번에는 우리 거시기가 쓴 거시기입니다. 요번에는 한생. 한시입니다. 한생이 나옵니다. 한시. 자, 요번에는 바닷속의 왕인 용왕이 한생을 초대합니다. 용왕이 한생을 초대해요. 왜냐면 용왕에는 두 딸이 있어요. 그래서 두 용녀가 있어요. 용의 딸이니까 용녀겠죠. 두 용녀가 있는데 얘들을 시집을 보내야겠어. 그래서 아비인 용왕이 집을 줘줬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혼수품. 집을 줘줬는데 옛날 사람들 보시면 집에다가 현판 같은 거 걸어놓잖아. 무슨 집 이렇게 써놓잖아. 그 왜 그거 걸어놓냐면 밖에서 들어오는 액을 막고 복을 받아주는 기운이 있대요. 그래서 당대에 가장 글을 잘 쓰는 사람한테 부탁을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용왕이 그 수소문을 해보니까 인간 세상에 한생이 글을 제일 잘 쓴다는 거야. 그래서 초대를 한 거야. 그래서 한생이 거북이 등 타고 막 용궁으로도 옵니다. 용궁으로 와서 용왕이 직접 내려와서 한생을 모십니다. 저로 가서 저 가장 상석에 앉으시죠 했더니 한생이 무슨 소리냐고, 그건 임금님이 앉으시고요 막 해요. 되게 극진하게 모셔요. 그러면서 두 딸의 상냥문이 필요한데 써줄 수 있습니까? 해서요. 그랬더니 한생이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죠 하면서 얘가 상냥문을 써줍니다. 그러니 용왕이 고맙겠죠. 부탁을 들어줬으니까 고마움의 표시를 해야겠죠. 그래서 뭐냐면 야광문과 빙초를 선물로 줍니다. 빙초를 선물로 줘. 근데 야광문인지 빙초인지 선물 이름이 중요하지 않고 그냥 선물을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뭐랑 비슷하냐면 예전에 김시습은 세종대왕 때 선물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이게 임금한테 선물을 받았죠? 얘가 김시습입니다. 왜 이래 이거? 김시습이야. 얘가 김시습이고, 그럼 얘는 누구겠어요? 얘가 세종입니다. 얘가 세종이야. 그러면 세종이 딸이 둘이 있다고 그랬잖아. 요 딸이 둘은 누구겠어요? 얘가 문종과 단종입니다. 단종.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용왕이 상냥문도 써줬겠다. 너무 고마운 친구잖아. 그래서 용왕이 오신 김에 우리 용궁 유람 좀 하고 가세요 합니다. 그래서 용궁 유람을 시켜줍니다. 용궁 유람을 시켜줘요. 신났습니다. 거북이 등짝 타고 자라 등짝 타고 막 놀러 다닙니다. 근데 신기한 북이 하나 있는 거야. 그 북 같은 게 있어갖고요. 이 한생이 그 쳐보겠다고 북을 들고 막 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막 여러 곳에서 말립니다. 안 돼. 그거 치면 안 돼. 그거 치면 인간 세상엔 천둥과 벼락이 내린다는 거야. 큰일 나. 혼란이 와. 대혼란이 와. 하면 안 돼. 그래? 알았어. 이렇게 길 가다가 이렇게 생긴 풀무, 부채질 같은 거, 부채 같은 게 있는 거야. 이거 재밌겠는데? 이거 해볼래요? 하려 했더니 안 된다는 거야. 그거 하면 인간 세상에 비바람이 불어서 인간 세상에 혼란이 온다는 거야. 왜 이것도 하지 말래? 이건 뭐예요? 이거 신기한데요? 안 돼! 그거 인간에게 큰 피해가 있대요. 이건 뭐예요? 안 돼! 이건 뭐예요? 안 돼! 다 안 된대. 이런, 그래서 얘가 뭐냐면, 용궁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할 수 없는 게 할 수 있는 것보다 젠장 훨씬 많은 거야. 할 수 있는 게 하나면 할 수 없는 건 5만 개야. 그래서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서 여기 살고 싶어도 내 능력을 펼칠 수가 없죠. 이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어떤 거냐면 일단 용궁에 유람해서 용궁에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으니까 나는 여기 내가 내 체질 아니요. 인간 세상으로 돌아갈게요. 인간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이게 비유적인 표현은 아까 김시습이라고 했죠?
김시습은 세조가 왕인 나라에선 내가 똑똑하니까 할 수 있는 게 많을 거야. 하지만 세조가 있는 곳에선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세조를 모실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자기 얘기야. 결국 내가 인간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건 세조와 함께 하고 싶지 않다지요. 그죠? 뭐 이거 제목은 뭐야? 용궁잔치에 가다입니다. 제목이. 5글자. 용궁잔치에 가다. 모르네? 초성 퀴즈! 띄어쓰기 찬스! 용궁! 뭐? 맞았어요. 용궁부연록입니다. 용궁부연록. 용궁이고 이 부자는 나아가다 부자입니다. 나아가다 부자. 연은 잔치연자야. 용궁잔치에 간 기록이죠. 록은 기록이니까 용궁부연록입니다. 용궁부연록. 여기서는 누군가 사랑을 하거나 부부가 사랑을 하거나 죽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명언소설은 아니야. 얘는. 하지만 용왕님을 만났다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써요? 전기소설에 해당되는 거지. 명홍소설은 아니지만 전기소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가보자. 아까가 용왕이었다면 이제 스케일을 더 키워볼게요. 이제 스케일을 더 키워서 염라대왕을 한번 만나보자. 요번엔 박생입니다. 이 소설은요, 여자가 등장하지 않아요. 한 명도 여자가 등장하지 않아요. 요번엔 누굴 만나냐면 염라대왕을 만납니다. 염라국의 왕이죠. 염라대왕은 지옥의 가장 큰 곳이잖아. 그 신과 함께해서 이정재가 한 역할. 걔가 염라대왕이잖니? 이 염라대왕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가장 똑똑해야 돼. 그 얘기 뭐냐면 가장 똑똑한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야. 그래서 얘는 뭘 좋아하냐면 토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1대1 맞짱 토론 이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염라국에서는 염라대왕을 이길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지. 제가 1등이니까. 근데 인간 세상에서 박생이 토론 좀 한다네? 아우 재밌겠네. 불러 이 새끼야. 불러요. 그래서 박생이 딱 옵니다. 야, 나의 지론은 가장 똑똑한 사람이 왕이 돼야 한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똑똑한데 네가 똑똑하다니 기분이 좀 살짝 상했어. 그래서 나랑 1대1 토론하자. 각각 주제를 하나씩 주기로 하고 한번 해보자 합니다. 염라대왕이 먼저 토론 주제를 줍니다. 왕이란. 그랬더니 염라대왕이 아주 멋지게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얘기합니다. 누가 들어도 염라대왕이 승리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박생이 이야기를 하는데 골자는 이겁니다. 세조는 왕이 아니고 단종 같은 사람이 왕입니다. 이게 주요 골자는 이거야.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듣더니 와, 맞다. 네 말이 맞구나. 내가 한번 졌구나. 그럼 요번엔 네가 주제를 내라 합니다. 요번에도 지면 네가 왕이다. 이 얘기야. 박생이 주제를 줍니다. 주제는 뭐냐면 백성이다 합니다. 염라대왕이 아까 졌으니까 이제 어떻게 써? 이거 만만치 않은 놈이니까 자신이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백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엄청 멋있어요. 자기도 감동받았어요. 그런데 박생이 얘기하는데 주요 골자는 이겁니다. 세조 밑에 있는 백성처럼 살면 안 되고 단종 밑에 있는 백성처럼 살아라. 뭐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듣더니 졌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졌으면 어떻게 써? 임금 자리를 물려줘야 되죠. 임금이 살았을 때 왕위를 물려주는 걸 뭐라 그래요? 죽어서 물려주는 건 세습, 계승 이거잖아. 살았을 때 물려주는 걸 뭐라 그래요? 축하? 살았을 때 물려주는 걸 우리 뭐라 하냐면 선위한다라고 합니다. 들어봤어요? 미안해요. 선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위문을 작성합니다. 내가 염라대왕 내가 1대1 배틀 토론을 했는데 2대0으로 졌구나. 이제부터 왕은 박생 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어떻게 써요? 이제 통치를 하려면 익숙해야 되니까 잠깐 염라국을 한번 돌아봐라 라고 해요. 그래서 염라국을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녀서 배를 타고 돌아다니다 갑자기 털컹 합니다. 잠에서 깹니다. 꿈 얘기였군요. 잠에서 깹니다. 그랬더니 박생이 기분이 좀 묘한 겁니다. 왜냐면 염라대왕을 만났잖아. 염라대왕은 지옥의 왕이잖아. 이거 나 죽을 때가 됐나?
왜 이런 꿈을 꿨지? 라고 하면서 신변을 정리합니다. 그간에 빚이 있으면 빚 갚고 그 다음에 뭐 있으면 뭐 다 해요. 신변을 다 깔끔하게 정리했더니 그날 밤에 죽어요. 그래서 뭐 하냐면 연부주의 왕이 됩니다. 연부주의 왕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글의 제목은 뭐라고요? 라면부. 그 끝이야? 시발 빨리 하라는 게 무슨 말이야? 라면부. 그렇죠. 오. 라면부주 지었습니다. 이건 뭔 뜻이냐면 남은 남쪽, 연부주가 지옥입니다. 남쪽 지옥 왕의 뜻 이겁니다. 그죠? 남쪽 지옥 왕의 뜻. 그게 뭐였냐면 단종처럼 왕이 되어야 되고 단종 밑에 있는 백성처럼 살아라. 뭐 이런 얘기야. 오거 저것들은 왜 이렇게 잘 맞히지? 뭐 김시습 뭐 논문이라도 썼냐? 김시습 전문의들인데. 자, 요번에 마지막 작품입니다. 이거 힘들어. 요번에는 홍씨입니다. 홍씨는요 술 마시고 놀고 시를 짓고 하는 이런 걸 좋아합니다. 풍류를 즐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좀 얘는 도교적인 얘기구나. 그죠? 풍류를 즐기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도 술 한잔 먹고 시 짓기 놀이를 하면서 즐겁게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갑니다.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대리운전 타고 쓱 가는 거야. 근데 저길 봤더니 정자 위에 예쁜 여자 발견.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찾으러 갑니다. 예쁜 여자 뭐 참을 수 없죠. 막 뛰어 올라가요. 그 여자가 누구냐면 기씨 여인입니다. 기씨 여인을 만납니다. 예쁜 여자를 만났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홍생이 자 예쁜 여자를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을 합시다. 그 할 일이 뭐예요? 아니야 새끼야. 시짓기. 예, 홍생은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시짓기입니다. 뭘 맨날 사랑해. 얘는 사랑 매니아야 뭐요. 시짓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만복사 저폭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생규 장전은 둘이 결혼을 하는 거니까 육체적 사랑이 있다면 얘는 육체적 사랑이 전혀 없어요. 그 시집기를 합니다. 그 시집기의 주제가 뭐냐? 고금의 옛날과 지금의 흥하고 망하고 성했고 쇠한 흥망성쇠를 이야기합니다. 홍생이 얘기합니다. 야, 이 조선이란 나라 전에 저 올라가면 고구려가 있었는데 그 고구려는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는데 그런데 지금은 세조공왕이래 개판이래 이런 시를 쓴 거야. 그랬더니 기씨 여인이 뭐 하느냐면 혹시 단군 조선 들어봤죠? 단군 조선 그지? 그건 다 알겠지? 기자 조선 들어봤냐? 뭐요? 네? 기자 조선. 자, 우리의 역사책에는 단군이 조선을 지었다라고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책에 올라간 건 아니지만 논란이 많으니까 기자가 조선을 지었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기자는 사람이야. 그래서 인물이야. 그러면 기자가 기씨는 누구겠어? 기자의 딸입니다.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써요? 오! 고조선! 내가 알지! 그러면서 다 얘기하는 겁니다. 흥하고 망하고. 그런데 니네 나라는 세조가 왕이라고? 개판이네! 뭐 이런 시를 나누는 거야. 오랜만에 마음이 찰떡같이 맞아요.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시를 엄청 짓다가 아유 홍생이 취했네? 그래서 주무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써요? 기씨 여인은 하늘로 쓱 올라갔네. 그러면 홍생이 어떻게 했어? 그 여인과 다시 한번 시집기를 해야 되는데 그 시집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생이 상사병에 걸립니다. 상사병에 걸려있는 그 상태에서 꿈속에서 누가 나타나냐면 기씨 여인의 하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주인아 씨의 명을 받고 왔어요. 주인아 씨가 당신을 모시고자 하니 얼른 갑시다. 주인아 씨가 당신에게 관직도 내려준다고 해요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기씨 여인은 단군 조선 사람이잖아. 그죠? 그러면 보겠어. 얘는 지금 조선이고 얘는 저기 고조선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디로 가자는 얘기야 이거? 죽자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기씨 여인을 만나고자 합니다. 기씨 여인을 만나고자. 그럼 가야지. 내가 그 사람과 시를 미처 다 못 졌는데 꼭 가서 시집기를 할 거야 하고 갔대요. 그러면 어디겠어? 바로 죽음이죠. 그래서 죽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봤더니 웃으면서 죽었대요. 왜냐면 기씨 여인 만날 생각에. 이 글의 제목은 취해서 흘러갔습니다. 무슨 정자로? 취해서 흘러갔어. 부벽정에 난 정자로. 야 전문의 김시스 금옷이나 전문의 뭐야? 취해서 흘러갔다 부벽정이란 정자로. 자, 취해서 흘러갔습니다. 어디로? 부벽정이라는 정자로. 취유 부벽정기. 취해서 흘러갔다 부벽정이라는 곳으로. 자, 얘는 도교적인 거네요. 얘는 필기하라니까 하트만 그려놓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 야, 얘 이 만행을 봐라. 이게 필기하라니까 이게 하트 그려놓고. 야, 씨. 지금 수업한 내용을 합치면 이거냐? 와, 씨. 그러니까, 와, 씨. 엄청난 여인이다, 진짜. 남은 이렇게 길게 필기했더니 결국 필기가 딱 정리가 쟤는 딱 하나야. 야, 그럼 이거네. 야, 와, 엄마, 씨. 엄마 씨. 엄청. 아유 씨. 아유 다 떨어졌어. 아유 씨. 개 좋다. 아 이게 살았네. 자, 다 썼어. 다음 34로 갑니다. 가방을 싸는 것들은 뭐지? 와, 씨. 여기 왜 이렇게 원장 딸들이 많아? 자, 34쪽에는 박시전이 실렸는데 EBS에 연계된 건 아닙니다. 그죠? 연계된 건 아닌데 박시전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박시전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겠죠. 자, 그런데 얘는 무슨 전쟁을 배경으로 하죠? 그죠? 병자호란이죠. 병자호란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청나라한테 잽도 안 되게 졌죠? 그죠? 심지어 임금이 어떻게 했어요? 삼전도에서 이마가 피나도록 막 절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패배한 전쟁입니다. 근데 얘에선 누구야? 이 박씨보다 더 뛰어난 여자애가 하나 있죠. 누구야? 얘 밑에 쫄따구. 시녀 누구야? 개화가 훨씬 더 도수를 잘해요. 그래서 어떻게 써요? 청나라 애들 아주 혼쭐을 내주죠. 그죠? 왜 이런 작품이 생기지? 자존심 생기기. 그렇죠. 문학적으로 보상받는 거죠. 내가 현실에선 졌을지 모르지만 문학적으로 내가 이길 거야! 이런 얘기를 담았던 내용이겠구나. 그렇구나. 여성 영웅소설에 해당되는 거죠? 가볍게 풀 수 있죠? 이게 오늘은 화요일이니까 여기 1이니까 월요일에 풀렸어야 되는 거잖아, 언니야. 언니는 왜 책이 깨끗하죠? 또 모른 척 하는 거 봐, 이거? 야, 갑자기 바쁜 척 하는 거 봐? 빨리 풀라는 얘기야.